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10월 10일이죠. 예, 긴 연휴가 끝나고 무거운 엉덩이를 끌고 이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기혁입니다. 예.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족들과 친지들과 같이 좋은 시간 보냈으리라고 생각하고 오늘 함께해 주실 먼저 세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연휴 네. 잘 보내셨습니까? 전 많이 붙이셨어요? 반갑습니다. 전을 사 먹었습니다. 사 먹으셨군요. 네. 굉장히 현명하신 분입니다. 예, 좋습니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연휴 동안에 보통 살이 찌기 마련인데 네, 저는 계속 다이어트 하고 있으니까 뭐. 네. 진짜 연휴- 현대 의학이 좋아. 추석에 다이어트 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그냥 안 먹는 거죠. 가족들도 안 만났어요? 아니, 만났는데 네. 그래도 뭐 밥을 보통 하루에 한 끼만 먹어가지고요. 예. 한 끼를 맛있게 마음대로 먹고요. 아니요, 저기 뭐야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족 친지들이 네.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그때 맛있게 본- 먹어요. 근데 네. 한 끼만 딱 그렇게 먹어요. 한 세 끼만. 끼를 다 먹진 않잖아요. 그래요. 나머지 두 끼를 제가 안 먹는 거는 뭐 제가 안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요. 일일 일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그러면 추석 명절 음식도 많이 먹고 네, 근데 하루만 딱 한 끼만. 한 끼만. 지금 거의 한 6개월째 일일 일식 하고 있어서. 야.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만났을 때 살이 빠지면 아유 너 뼈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하냐 괜찮냐 먹고 다니냐 막 이렇게 걱정 많이 근데 하실 이제 텐데. 이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한 계기 중에 그거 치고는 하나가 뼈가 굉장히 두껍고. 네. 저희 할머니가 예. 살 좀 빼야겠다 이래가지고 할머니가 살 빼야 된다 하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할머니들은 맞아, 계속해서 맞아. 우리 손주 네, 살 더 쪄야 되는데. 된다, 쪄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어요?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구나 싶어서 시작했던 거라 아. 지금은 뭐 만족합니다. 할머니가 살 좀 빼라라고 시작해서 그 말을 딱 듣는 말씀하셔가지고. 순간 나 좀 있으면 죽겠구나. 이거 건강에 아니 그 정도로 그 찐 정도 적은 아니? 별로 없는데. 아니 많이 쪘었어. 그러니까. 정말 많이 쪘었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예. 네. 명절 지나고 약간 살이 차오르고 만날 줄 알았는데 네. 약간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저한테는 그리고 사실 명절에 큰 의미가 없어요. 왜요? 그 무슨 의미죠? 그러니까 명절 때 제대로 안 쉬었어? 왜 살아요? 그냥 나는 막 생일이고 명절이고 이런 거에 막 의미 부여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냥 빨간 날에 가족들 오면 한 번씩 보고 뭐 예. 방송 쉬니까 좋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리고 그 큰 약간 감흥이 없구나. 네. 은퇴자의 마음 아니에요? 그거 보통 거의. 이제 뭐에 그렇게 큰 뭐 그 감흥이 참 없어. 좀 서운하다. 그래도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니까 너무 기대된다. 네. 가족들이랑 또 좋은 자리 하면서 또 좋은 얘기 해야지. 막 이런 설렘이 있는 것보다는 그냥 가족들 만나는 게 뭐 의미가 있어 약간 이런. 뭐 그냥 쉬는데 저는 이제 혼자 여행 가거나 이러면 되게 설레고 하는데 네. 뭐 그런 거 말고 명절 각박해지네요. 삶이 네. 각박해져. 그러네. 저 되게 시니컬한 편인 것 같아요. 세상이 각박해집니다. 네. 혼자 있는 네. 시간을 더 네. 행복하게 뭐 즐기는 사람이구나. 생일 이런 것도 큰 의미 없고 뭐 의미 있어요? 아니 근데 가족들이랑 오랜만에 아주 아니, 온전하게 근데 같은 시간 보내니까 뭐- 얼마나 단란하고 그럼 좋겠어요. 평소에도 잘하면 되고 뭐. 예. 그게 뭐 되게 난 이제 약간 왜 이렇게 명절이지 그래 또 명절 뭐라 하면 또 명절 비하했다고 뭐 말 나올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생긴 거는 젊은데 같이 마치 할아버지랑.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왜 이렇게 호들갑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아요 저는. 그래요. 약간. 좋아하는 연예인 기본적으로. 뭐 이런 것도 없고요? 없어요. 딱히 없고. 네. 오로지 그냥 윤석열, 김건희 씨만 좋아하시니까. 왜 또 그래? 오랜만에 봐가지고. 나 명절 지나고 저런 거 들으니까 너무 거부감이 너무 많이 들고. 근데 약간 또 스며든다. 또 매력이 있네. 그래요? 매력이 있어. 다행이네. 다행이네. 네. 비호감만 아니면 돼요. 이게 지금 감정이 너무 무딘 것 같아서 한 번씩 얘기해줘야지. 김치치 광인이야. 그래서 난 매력 있어. 맞아. 말눈광, 예. 맑은 그러니까 눈의 제가 광. 웬만한 거에 자극을 못 받아서 좀 무던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런 광인은 그 도파민을 분비시켜 주니까 야, 이런 매력이 거죠. 있어. 매력 있어. 야 역시 장해찬을 자극할 수 있는 사람은 임세현밖에 없다. 진짜 얼마 예. 없는데. 뿌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어서 우리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마찬가지로 이제 뭐 평범하게 명절 보내셨죠. 네 명평 행복하게 좀 보냈습니다. 어떻게? 시간 그냥 가족들이랑 보내니까 오랜만에 예. 맨날 출퇴근만 하다가 예. 방송하면서 다니다가 가족들이랑 온전하게 시간 보내니까 예. 좀 좋더라고요. 가족 구성이 어떻게 되죠? 와이프, 네. 아기, 네. 끝. 세 가족. 개. 개까지. 친척들이랑 뭐 친척들도 있죠. 어머니 네, 뭐. 저희 어머니도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음. 전 좋던데. 고향이 어디예요? 저 태어난 곳은 서울이고요. 네. 본 적은 인천이고. 인천 다녀오셨어요? 네, 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셨던 곳이 부여고. 네. 그래서
지금 부여는 지금 진짜 전국에 아무 때나 다 출마해도 되는 거네. 진짜 부여 아무도 안 진짜 계시고. 진짜 아우! 인천 서울 명절 가가지고. 아직 그 여유이 남아 있는데 네. 무슨 출마 얘기, 윤석열, 김건희 얘기 이거 왜? 바로 갖다 붙이지 이 마. 프로의 본질을. 너무 힘들다. 진짜. 아니 만약에 좀 안착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예. 지금 저희 당의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군으로 막 떠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럼 그분이 나가시면 그 분당 자리가 비어요. 어. 국회의원 재보궐. 그러네. 그럼 출마할 거잖아요. 분당 괜찮네. 뭐 안 할 것처럼 뭐 비긴 분당 빕니까? 아니 빌 수도 있다는 거죠. 빌 때 얘기해요. 항상 노리고 있겠다. 보시 많다. 부산 자리 비면 가실 거예요? 아 저는 수영구기 때문에 아 수영. 그 부산에 제 지역이 딱 있어서 어. 혹시 밀락동이 수영구예요? 맞아요. 오. 네, 아니 회타운 근데 있는 거기가 데요. 비면 당신 나갈 거예요? 수영구? 수영구는 무조건 나가지. 어. 언제든 3년 뒤에도 나가고. 저희 외갓집이 다 밀락동에 아, 있습니다. 네, 너무 아니, 좋은 근데 동네죠. 안철수 의원 안 나가실 거예요. 또 모르지. 안 나가셔. 이준석 대표가 엄청 막 꼬드기고 있다는 말이. 이준석 대표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안 나갈 거예요. 쉽지 않지. 내년 총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직 내년에 지방선거. 제 지방선거 플러스 재보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나가려고 하면 예. 국회의원직을 자기 내려놔야 자리를 되니까 내려놔야 되니까. 후보가 자리가 비잖아요. 그렇지. 제가 이제 제 지역구 도의원에서 또 했었고 시의원 했을 때가 그 분당 갑이었었으니까 혹시 그 자리가 비면 나갈 거냐라고 질문하는 건데 막 두근두근하지 나갈까봐 빌까봐 막. 아니 그건 아니고요. 설레잖아. 왜냐면 안철수 의원님이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 안 나가실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서 네, 별로 설레지 내년 않았어요. 총선 때 만약에 그 세 분이서 다 이렇게 출마하셔가지고 당선되면 이제 뭐 보기 힘든. 아 내년은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네, 지방선거. 국회의원 자리가 제한적으로 나요. 아, 한 10몇 개 그래요? 있을 거예요. 그럼 총선이 보궐. 언제예요? 총선은 이제 3년 3년 뒤. 남았죠. 8년. 그럼 3년 후를 바라보겠구나. 네, 2년 반. 임 알겠습니다. 소장님도 뭐 출마 생각 있으신 거예요? 아 했잖아요 저는. 아니 다음 총선도? 그렇죠. 어디였더라 전 지역구? 관악을. 관악은 되게 좋은 지역이잖아요. 지금 관악을 민주당한테. 누구죠? 저희 그 정태호 의원님이라고 아, 계세요. 그럼 네. 다음에 경선 이기시겠네. 저는 40년 거기 살아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내가 사는 동네다 이러고 나갔는데 그냥 컷오프가 확 돼버렸죠. 왜 컷오프? 왜 컷오프가 됐어요? 아 문재인 정부 비서관이었다고. 아니 친문 그건 아니- 학살. 그분이야말로 완전 친문입니다. 저 그 어. 정태호 의원님이야말로. 그것도 신기하네. 예, 아니 그냥 그분이 그거였어요. 고위 당적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아. 예, 지도부. 아,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예, 거구나. 아니, 제가 방송으로 부족한 이렇게 열심히 도는 사람한테 공천한 줄.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경선하면은 거죠. 임세훈 부대변인이 이기죠. 그럼. 왜냐면 정태호 누군지 우리 몰라. 나도 몰라. 연예인만 알지 정태훈은. 개그맨. 개그맨. 아, 예, 예. 착하지. 우리 오늘 추석 끝나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만담이나 좀 하다가 자, 좋은 것 적당히 같아요. 광고하고 넘어가죠. 맞아요. 사실 뭐 좋네, 오늘 다룰 재밌네. 뉴스도, 다룰 뉴스도 또 이제 다 뭐- 한번 내가 보니까 이게 대본이 이 작가님이 연휴 전에 쓰고 가신 거야. 맞아요. 아. 그래서 아니야 뭐 아니야. 지나간- 어제 또 막 작성하신다고 지나간 그랬었어. 이슈들이야. 이게 사실 뭐 이렇게 크게 뭐 다 깠던 내용이라서 사실 뭐 우리도 한번 까보자 이런 취지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은 저도 정치는 정치지만 추석 때 어떻게 지냈는지가 굉장히 더 궁금했고 맞아요. 뭐 하셨어요, 진행자님은? 진짜 거짓말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습니다. 예. 아 진짜요? 내일은 뭐 하지? 내일은 뭐 하지? 왜냐면은 저는 이제 그 시댁이랑 처가가 다 이게 다 동네 한 동네 있어가지고 아 정말요. 뭐 그렇게 뭐 근데 명절 때 연예인분들 행사 많지 않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아, 그러시죠. 전혀 죄송합니다. 없었고 네. 또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고향 가고 지방 가고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무 심심했습니다. 예, 추석 이런 명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또 심심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잔 하고 이러던데. 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부어 있잖아. 개그맨의 명절은 어떤가 되게 궁금했는데 별거 없군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어. 예, 굉장히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양세형 씨 만나가지고 오. 한잔 먹고. 예, 정말 오랜만에 어. 한 잔 먹고 그래서 이제 양세형 씨도 요새 방송에 많이 준 것 같아 옛날보다. 많이 나오는 비중이 줄었죠. 그래도 만나기는 힘들어요. 예, 막 콘서트도 하고 그러시던데요. 예, 공연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 하긴 우리가 지금 양세형 걱정할 때가 아니지.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맞아요. 예. 여의도 너머 채널이 어떻게 되나? 그럼요. 예. 과연 다음 아, 그래도, 달에는 존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건가? 지금 광고 안 하고 아유, 지금 광고 안 하고 만담만 지금 한다. 지금 누가 연예인 걱정을 해요? 않네요. 맞아. 연예인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근데 제 걱정은 좀 하세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벌써 우리 데이비드 팡님께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개혁신당 당원인데 왜 이렇게 세연님 보면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머야. 아마 예쁜 외모에 비해서 대담 솔직한 말솜씨 때문인 듯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이 고맙습니다. 명절 지나자마자 이 네, 네. 개 칭찬을. 예, 아유 이거 추석 선물을 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유, 네. 예. 좋으시죠? 아 예, 그럼요. 첫 이게 슈퍼챗을 또 이렇게 그렇죠. 칭찬으로 아 해주셔서. 진짜 이렇게 예쁜 외모에 비해 대담 솔직한 말솜씨 때문이라고 적어 주셨네요. 네. 막말을 그럼 한다 내가 뭐 그러니 없는 얘기 하겠어요? 좋아요 눌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정치 해부쇼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여의도몰 상품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주력으로 판매할 상품은 무엇이냐? 바로 앞에 있는 나뭇잎이 너무나도 이뻐 보이는 향기가 가득한 이걸 뭐라 그러죠? 디퓨저라고 그러죠. 그냥 디퓨저 아닙니다. 프리미엄 디퓨저라고 하죠. 일단은 프리미엄이라고 하면은 향이 굉장히 좋다. 향이 좋다라는 것은 조향사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사람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조향사가 정성 들여서 만든 이 디퓨저인데 무려 향이 3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30가지의 향과 넉넉한 용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디퓨저 한번 사면은 용량이 좀 줄어가지고 한 달 쓰면은 뭐 금방 날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용량 자체가 굉장히 두둑하기 때문에 그러네. 제가 손이 커서 이게 용량이 작아 보이는데 용량이 보니까 이게 한 500ml 500ml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생맥주 한 정도 크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넉넉하게 네. 생맥주 한 잔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맥주에 비유하네요. 예, 그래서 2년 6개월간에 약 50만 개가 이미 판매된 제품으로 진짜? 검증이 돼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또 재구매를 하시는 그런 향이 좋은 거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도 이제 우리 게스트분들 세 분이랑 제 것까지 해서 이렇게 4개가 이 스튜디오 안에 넣었더니 이 넓은 스튜디오 안에 향이 와. 굉장히 가득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튜디오를 또 오고 싶다. 설레인다. 약간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향이 은은합니다. 혼자 사시는 남성분들 무조건 이거 있어야 됩니다. 호라비 냄새 없애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이제 사무실이나 뭐 이렇게 뭐 주방, 특히나 이제 명절 음식 해가지고 집에 향이 기름 냄새가 안 빠져요. 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디퓨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리프레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집안이나 또 이렇게 삶의 터전에 꼭 이렇게 향이 은은한 향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배송비 없이 9,900원이면 살 수 너무 있는군요. 싸죠. 배송비 포함해서 9,900원. 대용량인데도 9,900원. 1급 조향사가 정성 들여서 만들었는데도 9,900원. 말이 안 되는 가격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쇼핑몰 여의도몰 여러분들.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어디서 구하시는 거지? 진짜 나도 너무 싸다. 우리는 아니 뭐요? 우리는 뭐? 네. 우리 뭐 얘기해볼까요? 빨리 얘기해 봐요. 아니 저는 이제 조말론 거 많이 쓰거든요. 비싼 거 많이 비싼 조만한 거에 15만 원씩 막 맞아요. 해요. 맞아요. 어떻게 저 가격이 가능하지? 있는 남자야. 근데 향을 눈 감고 맡으면 솔직히 음. 나보고 구분하라잖아. 음. 나 구분 못해. 그렇지. 그냥 허세로 쓰는 거야. 그럼. 조말론 그렇지. 그 스티커 하나 때문에. 네. 맞아. 근데 여기다 눈 조만 감고 맡으면 장담하는데 다 구분 못해. 그렇지. 조말론을 데리고 와도 구분 못해. 그게 사람 이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맞아.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향이나 향을 맡아보면은 이건 어디서 많이 맡아본 향인데 되게 많이 맡아본 향이다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요 향은 저도 처음 맡아본 향이에요. 굉장히 요게 이제 약간 나뭇잎 느낌의 이게 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데코. 스틱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프레시하면서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을 이런 향이 나는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사람 자체가 호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스틱이 그냥 스틱이 아니라 몬스테라 리드 스틱이래요. 굉장히 어려운 이름에 어렵네. 요거 이게 스틱이야. 나뭇잎이 그냥 이것도 드립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9,900원의 무료 배송으로 부담 없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우리 유신 자바님께서 역시 장사꾼이라는 멘트 감사합니다. 많이 좀 사주시길 바랬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주문으로 요거 사주시면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고 또 만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대량 주문을 원하시거나 뭐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전화 이용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1551-5280으로 전화 주시면은 디퓨저 대량으로 좀 구매하겠습니다. 몇 개부터가 대량이냐? 30개? 아니야. 어. 한 10개만 돼도 10개가 대량이에요. 10개만 돼도 저희한테는 대량이니까. 한 100개씩 사세요. 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0개. 10만 원 밖에는 저희한테 큰 돈이죠. 개혁신당 당원 중에 큰 손분들 한 100개씩 사세요. 아니 꼭 개혁신당 당원이 아니라도 예. 100개씩 다른 당 사세요. 당원분들이라도 아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지지하시는 분들이 자산적으로는 풍부하잖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뭐
그럴 수 있죠. 예. 네. 뭐 일단 많이 사세요. 본인이 뭐 자산적으로 그렇지. 풍부하니까 근데 제가 이걸 100개 사서 어디다 조말론 하나 사지 나눠주고, 마시고 이거 한 나눠주고. 20개 사시면 되죠. 방송마다 좀 돌아다니면서 나눠주고. 그럼 예. 좀 주변에 약간 좀 이 사람은 조금 향기가 나지 않아. 이 사람 너 냄새 별로다라는 너 담배 쪘네 심하더라 이러면서 이거 써 이렇게 하나씩 주면 받고도 기분 나쁘니까. 솔직하게 너 좀 구린내가 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선물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해보시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JTBC 예능 냉부회, 냉장고를 부탁해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공방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세 분께서는 냉부회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좀 뭐 재밌는 시간을 좀 한 것 같은데 세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워낙 이 방영 정부터 난리가 났으니까 네. 도대체 이 국정자원 화제로 나라가 비상사태일 때 뭐 했나 보자라는 심리로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브를 보면 어마어마한 악플들이 달렸는데 그걸 JTBC에서 지운다는 의혹도 지금 보도가 됐고요. 일단 유튜브에 좋아요와 싫어요가 있어요. 네. 근데 싫어요는 사람들이 잘 안 눌러요. 그렇지.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이 나온 편은 싫어요가 좋아요보다 딱 정확하게 10배 많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 봤으니까. 공개됐어요. 공개가 됐어요? 네, 오.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름 개딸들에서 좌표 찍고 우리가 좋아요 눌러주자 했는데도 그냥 유튜브 화력 민심에서 완전 밀려버린 거예요. 2배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배 차이가 나요. 싫어요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보통은 유튜브는 좋아요 비중이 막 99%, 98%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좋아하는 사람들만 누르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지. 그렇지, 그냥 안 뭐 누르는데. 굳이 안 누르지.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의아했던 건 프로그램이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냉장고를 안 들고 나왔어. 아하. 왜 냉장고를 들고 나왔다가는 저거 법카로 샀냐, 냉장고에 코끼리 어디 갔냐, 과일은 어디서 산 거냐, 뭐냐 온갖 논란이 있으니까 냉장고를 부탁해 나오면서 자기 집 냉장고 하나 공개하지 못하는 떳떳하지 못한. 네. 그 실제로 거기 나온 김혜경 여사는 2심에서까지 150만 원 벌금이 확정되어서 지금 재판 중이거든요.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으로. 그러니까 냉장고를 부탁했는데 냉장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이 시점부터 촬영 시일이 결국 뒤늦게 공개됐잖아요. 이 여파로 강효정 대변인이 지금 잘린다는 말도 여의도에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그렇구나. 뭔가 이걸 기획하고 릴리즈하고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촬영 타이밍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예능 출연 정치인들이 해서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부부의 냉부의 출연은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다. 라는 의견에 우리 장혜찬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 우리 임세훈 누나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가족들이랑 시청을 했습니다. 그랬겠지? 예. 진짜 보긴 봤어요? 저는 3번 봤어요. 3번이나 봐요? 네, 3번 봤습니다. 왜 3번이나 봤죠? 8.9% 중에 한 처음에 일부였구나. 첫 방을 받고 그다음에 또 돌리니까 재방을 또 하더라고요. 제 방도 봤구나. 재방을 또 봤죠. 13회 재방한다고 했었으니까. 네, 재방을 또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또 봤죠. 뭐 하는 걸 또 저는 봤어?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굉장히 유익했고요. 예. 굉장히 좀 유익한 시간이었던 게 예. 저는 그 시래기라는 것을 그렇지. 제가 40 넘게 살면서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시래기 된장국 이런 거 안. 시래기를 안 먹어봤다고요? 익숙한 재료가 아니었어요. 말이 돼요? 시래기를 왜 안 먹어봐요? 근데 굳이 저희 집안에서도 시래기를 할머니 어릴 때 네. 할머니가 막 해주시긴 했는데 그때 먹진 않았던 것 같고 어른이 돼서는 제가 시래기를 접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날 시래기라는 게 그 무청에 그 뒤 꼭지를 쪄서 말렸다는 것도 새로 알게 됐고 진짜? 시래기가 그렇게 비타민도 많고 영양가가 많은 그런 재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뭐 됐습니다. 여의도 너머에 시래기 팔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여의도물에서도 우리 시래기 재밌네. 판매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재료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우리나라 한국 음식을 굉장히 쉽게 접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프로라고 봤고 실제로 그 방송을 보고 많은 주부들이 실제로 따라해서 올렸더라고요. 요리하는 것을. 네, 그래서 뭐 피자라던가 거기 나온 타락죽이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익해서 사실 그 레시피를 보기 위해서도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댓글 유익했던. 반응이 굉장히 평소와 달리 우호적인 게 네. 왜 그래요? 컷오프 다음에 안 나가려면 저 정도는 해야 되는구나. 나도 이제 뭐 반박하고 싶으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컷오프 너무 마음 아픈 거거든. 경선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경선은 이거 다 자료화면으로 나중에 해서 다 제출하세요. 진짜. 진짜 머리 좋다. 장혜찬 최고님 뭐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라 하지 마요. 이거는 뭐라 하지 마요. 이거는. 임 소장님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감사합니다.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그 시래기가 굉장히 유익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료를 접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가족 중 한 명이 미국 살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김밥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전부터 이제 냉동 김밥이 가면 품절이다. 뭐 그래서 사실 저희 친오빠가 미국 살고 있는데 네네. 새언니가 계속 김밥을 만들면 외국 친구들이 와서 막 요새는 엄청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음식 K푸드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저희 냉부회를 보고도 정말 우리 K푸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물 들어올 때 노전다고 하죠. 네. 캐대언에서 김밥 나오고 한국 음식이 다양하게 표출됐잖아요. 이번에 냉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통해서 우리 K푸드의 위상과 이렇게 영양가 있고 편리한 음식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매우 유익한 프로였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제 네네. 냉부회가 예. K푸드 홍보하는 장은 아니거든요. 아. 네, 사실 그 냉장고 파먹기잖아요. 네. 집에 있는 냉장고들을 그대로 들고 와서 남아있는 재료로 이렇게까지 음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대통령 내외가 나와서 냉장고도 안 들고 나오는데 K푸드라고 갖다 붙이는 건 좀 제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좀 무리한 컨셉이 아니 그 이재명 피자를 누가 어느 나라에서 먹어 그 시래기 피자를. 그리고 왜? 뭐 그 레딧이라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티에 네. 이 냉부 K푸드의 위상을 알리려면 이제 홍보가 돼야 되는 건데 음. 한 건도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한 건을 올리긴 했는데 그 수십만 건의 게시물 중에 딱 하나 그거 하나 올라왔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K푸드의 위상을 홍보한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다. 좀 이렇게 아주 그 오글거리는 걸 참고 봤는데 그랬겠지. 김혜경 여사가 제안한 거 아닐까 이거 출연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현지보다 위라는 걸 증명하려고. 아니, 거기까지 가지 말고. 현지야, 넌 여기 못 앉지. 여기 내 자리야. 네, 왜냐면 시작했구나 이제. 그러니까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김혜경 여사의 밥을 지어요라는 책을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런 거기서 과거에 뭐 시래기 고등어 조림에 대한 레시피도 담겨 있는데 네. 대통령이 그걸 맛있게 먹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마침 준비되어 있는 재료가 시래기이고 뭐 좋아하는 양식이 뭐냐 물어봤을 때 김혜경 여사인데 뭐 라따뚜이도 해줬다 미팅 나갔을 때 돈가스도 먹었다. 근데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먹었던 건 피자다라고 하면서 시래기 피자까지 이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구성을 짠 것 같아요. 근데 구성 곳곳에서 김혜경 여사의 밥을 지어 책이 몇 번이나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도 김혜경 여사가 저 프로그램을 좋아하고 대통령 부부 같이 나갈 프로그램이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부담 없이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걸 선정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게 된 것은 아닐까. 근데 마침 국가정보 화제라는 맞물린 것 때문에 K푸드라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좀 무리하게 홍보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일단 프로그램 자체 되게 잘 만들었어요. 구성이 재밌고 워낙 또 김성주 MC랑 안정환 씨가 재밌게 잘 맞춰주니까. 근데 마침 그날 국가정보원 책임자라고 했었던 그 모 공무원의 발인 날이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편으로 되게 씁쓸한 거죠. 저렇게 하하호호 웃고 대통령 내외가 막 뭐 즐겁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좋은 기억들을 되살리는 그 한편 반면에는 국가정보원 화제 때문에 그 책임을 지고 극단적인 선택했었던 그 사람의 발인 날이니까 과연 그 유족들이 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과거에 이제 고 김문기 씨 발인 날도 델리민주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 때 아니었죠? 이재명 대표의 부부가 산타클로스 옷 입고 막 춤췄었던 그것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날 발인날 하필 저걸 방영했었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일단 방영을 밀어놓고 나중에 뭔가 복구율 50% 이상이 됐을 때 다시 한번 그때 틉시다라고 얘기해서 충분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밀어붙였다는 거에 대해서 아쉽죠. 그렇지. 네, 아쉬운 거 네. 많죠. 그렇지. 이 녹화 날짜와 이 방영 날짜 때문에 약간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임지연 누나? 그러니까 방영 날짜에 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 공무원들과 대통령실 모두가 굉장히 참담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문도 다녀오고 했고요. 근데 방영 날짜가 그 방송국에서 사실상 이 추석 같은 건 특집이기 때문에 이거 막 바꾸기도 사실 어렵고요.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어려운 지점도 분명히 있다.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대통령실이나 방송국이 맞춰서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대로 했다. 물론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뭐 대통령실에서든 어디서든 이거 날짜를 좀 조정해야 된다. 그런 지적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방송국 편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또 없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당연히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 마음 깊이 조문을
했다라는 말씀은 제가 또 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뭐 냉장고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추석 특집이라는 점을 좀 보셔야 돼요. 냉장고를 뭐 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대통령 부부가 그냥 일반 집에서 사시는 분이 아니라 관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살고 계시다 보니까 거기는 냉장고가 국가 기물 함부로 꺼내오고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방송 취지는 우리나라의 그 추석 때 이 가을에 풍성한 그 식재료들, 제철 과일이나 제철 식재료들을 알리고 그 중에서 편하게 우리나라 음식을 제조해서 전 세계인 분들이 부담 없이 또 거리낌 없이 드실 수 있는 걸 소개한다.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건 그런 취지다. 그리고 사실 뭐 계속 뭐 냉장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냥 연예인들 분들은 남은 음식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은퇴하시고 아니면 그 전에라면 갖고 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 냉장고에는 제주산 다금바리 같은 건 없습니다. 또 돌려가는 거죠. 다금바리 왜? 아, 그냥 요즘에 몰랐어? 저 제주산 그러니까 다금바리? 이제 그거예요. 이게 뭔데? 지금 대통령 왜 부부가 모르겠어요. 다금바리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나도 전혀 맥락을 아 몰라가지고 진짜 몰랐어요? 제주산 다금바리 얘기? 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음. 그 구남에서 그 뭐 저도에서 식사했다, 뭐. 요트에서 파티했을 때 제주산 다금바리를 군 항공편으로 이제 공수해 와서 우리 김건희 여사께서 살아있는 물고기 작살로 먹어야 맛있다만 한 거 있잖아요. 그런 그때 그게 다금바리 있었어요. 갖고 왔다 뭐 얘기가 좀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진짜 몰라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진짜 대통령 부부가 야당과 싸우는 게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절대선 그 절대 기준과 싸우고 있다고 좀 보는 게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해 때문에 논란이 됐었을 때 그때 민주당이 막 그랬었어요. 뭐 대통령 어디 갔느냐. 뭐 스텔스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주체이기 때문에 재난 컨트롤 타워는 항상 보여야 된다라고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국가정보원 화재가 워낙 또 피해가 컸고 지금도 그 피해가 수습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전산망이 원래 640개 소실됐다고 얘기했다가 어제 단독 기사 나오는 거 보니까 700개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해 규모조차 잘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게다가 전국 지자체에서 주황 서버 접속이 불가능하니까 아이 돌봄, 복지 이런 것들까지 안 되다 보니 국가 전체적으로 피해가 있었던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능을 나간다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 민주당이 세워놨던 그 기준대로 대통령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면서 국가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과 지금 싸우고 있다라고 좀 보고 야당이 제기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주진우 의원이 합당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 당시 뭐 어디 있었냐, 뭐 화재 뒤에 촬영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아닙니다, 허위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발 조치를 운운했어요. 그러다가 네티즌 어떤 여론에서 JTBC 주변에 경찰 병력이 28일 쫙 깔려 있는 걸 보고 아 이때 촬영한 거 아니냐라고 증거가 드러나니까 그제서야 김남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28일 날 촬영한 게 맞다라고 이실 짓고 한 거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문제 제기해서 논란이 된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키운 겁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 자체가 화재 뒤에 그런 예능을 촬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문제 제기에는 야당한테 뭔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역으로 뭐라고 하는 건지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세웠었던 최고 책임자의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다시 한번 복기해 보고 그대로 이행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걸 억지로 계속해서 수습하려다 보니까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강의정 대변인이 문제를 더 키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대통령실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대응 잘했으면 이 정도 커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막 그렇게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고발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아 화재 나기 전에 촬영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9월 28일이었고 요즘에는 네티즌들이 진짜 무서워서 그렇지. 거기 나온 셰프님들 시계까지 다 맞아, 촬영을 캡처를 보고 맞아. 몇 시부터 몇 분까지 촬영이었다까지 대략 온라인에 나와 있더라고요. 수사반장이야. 그러니까 오후부터 그러니까 점심 무렵부터 중대본 회의 직전까지 촬영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중요한 회의를 챙기고 재난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데 중대본 회의 직전까지 예능하다가 갔다? 이게 또 비판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유정 대변인이 문제를 키웠고 정무 감각이 있는 참모들이었다면 어차피 이번에 JTBC가 까라면 까는 말 잘 듣는 방송국이라는 게 드러났는데 뭐 방송 연기하라면 연기하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말 잘 듣는 이 치아와 같은 방송국을 처음 알았거든요. 아. 야 JTBC야 우리 좀 이따가 큰일 나겠는데. 이거 수습 좀 하고 할게 음. 라고 하고 며칠 뒤에 찍으면 되잖아요. 그건 맞아요. 추석 연휴 끝나고 찍어도 되는 거고. 그래 되지. 근데 이거를 굳이 그 시간에 찍게 만든 저는 그 참모들의 어떤 정무적 감각이 되게 문제가 안타깝다. 있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수해 복구 때 그때 퇴근했다고 민주당이 엄청 막 난리쳤거든요. 네. 호흡 피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그때 뭐 예능을 찍고 뭘 딴 걸 한 게 아니라 점검 다 하고 뭐 7시 무렵에 퇴근했다고 막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퇴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능을 찍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유퀴즈라는 예능을 찍었는데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고 뭐 국가 재난이랑은 전혀 무관했어요. 네. 예능을 정치에 이용하지 마라. 뭐 어떻게 당선인이 예능을 나가냐 뭐라 또 민주당이 엄청 비난과 비판을 한 덩어리 논평해 놓은 게 다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놓은 만큼 욕을 더 먹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좀 말씀드릴 게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해 복구인데 뭐 할 거 다 하고 갔다 그러는데요.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아크로비스타에서 출퇴근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서남부 지역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는 제가 사는 지역이어서 정확히 그렇지, 기억이 그렇지. 납니다. 예, 맞아요. 예, 그때가 약 100일 취임한 지 100일이 조금 안 됐을 그 무렵이었는데 비가 어마무시하게 오고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생겼던 그때 퇴근을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신 게 집에 가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도 물이 1층까지 찼던데? 라고 하면서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분은 퇴근하고 기자들이랑 술 먹는 약속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청문회 때 나왔어요.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때 민주당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크로비스타의 컨트롤 타워를 지하에다가 만들어놨다는 거짓말을 한덕수 당시 총리가 했었습니다. 네,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네 그리고 뭐였지? 아주 반박할 게 많았는데. 천천히 하세요. 네, 일단은 그 천천히 하세요. 부분이 있었다. 우리는 누님한테 반박할 생각이 없어요. 네. 많이 왜 하세요. 그래, 왜. 편하게 그러니까 많이 이제 하세요. 재미없잖아. 이게 아니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잘못된 거 맞죠? 아, 예. 그때 그리고 당시에. 말씀하신 맞아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28일에 촬영을 했는데 왜 굳이 아니라고 했었을까에 대한 반응은 좀 적절하지 않았죠.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렇지.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촬영 일정은 정해져 있고 대통령의 일정은 1분 단위로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핵심 참모들은 알 수밖에 없고 그대로 거의 행하거든요. 뭐 저도 청와대 있어봐서 알지만 뭐 그래서 일단은 그때 제가 일정을 대략 아는 거 보면은 회의를 주재를 하고 분 단위로 가시더라고요. 일정을. 그래서 촬영을 약 1시간 반 정도 갔다가 또 바로 회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긴급하게 촬영을 갔다 왔다라는 말씀 드리고 어디서 주장하시는 거는 이게 뭐 시간 뭐 무슨 그 출연자들 시계랑 이런 거 보는데 정확하게 보면은 김풍 그 작가님과 정지선 요리사님이 했던 부분이 3시 35분 경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요리가 15분 동안 실시간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럼 대략적으로 맛평가까지 4시 30분 정도에 끝나고 그렇게 가다 보면은 충분히 5시 반까지 청사까지 가는 물리적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시간은 거의 분단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도 촬영도 딱 그 시간 안에 뭐 몇 시간까지 딱 정해서 촬영을 하고 그러니까 일처럼 하신 거예요. 하고 또 회의를 또 회의대로 갔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었던 그 화재에 대해서 중요도가 없고가 아니라 이미 점검할 거는 다 지시하고 잠깐 촬영하고 또 다시 가서 그 화재 점검을 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수해를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죠.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것과 똑같은 행태를 지금 한 거예요. 화재만 완진됐다고 예능을 찍어도 되느냐는 아니거든요. 중대본 회의에서 해안부 장관이 주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주재를 해버리면 어디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디에서 맡기는 행정을 뚫을 수 있는 그 직접적인 지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반드시 24시간 붙어가지고 그 정도의 대규모 화재였다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해 피해는 자연재해예요. 화재는 인재입니다. 자연재해를 대하는 것과 인재를 대하는 것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건데 그렇게 똑같이 비교해서 등치해가지고 우리도 할 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명분이 부족하고 그냥 차라리 그냥 대통령께서 아니 워낙 정치와 이 국정이 딱딱하다 보니까 이걸 좀 부드럽게 풀어가려고 우리가 예능을 출연했습니다. 근데 단지 그때 화재와 맞물려고 저희가 미처 생각이 짧았네요.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넘어갔으면 그냥 끝날 일인데 강유정 대변인 나와가지고 허위사실 조치한다고 해서 고발 운운하고 김남주 대변인 수습하고 그러면서 네티즌들이 시계 찾아가지고 거의 뭐 5시 원래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5시였었어요. 5시였는데 대통령이
그 촬영이 늦어지면서 5시 반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했는데 별다른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어떤 변명과 해명을 못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은 예능 때문에 중대본 회의를 늦춘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K푸드를 이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TPO라는 게 있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오케이션.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홍보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건데 굳이 그렇게 화제 이제 막 완진돼 가지고 전산망이 소실된 상태에서 예능을 찍었어야 되는 건가? 그런 뭐 TPO를 잘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린 상관없다. 당연히 뭐 1인 다역 해야 된다라고 이제 뭐 해괴한 변명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좀 이 국민 눈높이 정서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저는 그 비판에 대한 지점도 충분히 뭐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이 논란이 계속 연휴 내내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초기 대처라던가 그리고 뭐 바로 솔직하게 했으면 되는 건데 그런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인정하지만 지금 그러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때 왜 제대로 설명 안 했냐. 그리고 뭐 비판할 건 비판하되 지금 이 냉부해 갖고 연휴 내내 사람들이 사실 되게 재밌게 본 분들도 있는데 굉장히 또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논란은 조금 이제는 너무 소모적인 거기 때문에 좀 정쟁의 소재로 너무나 이렇게 가는 건 좀 무리하다. 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뭐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뭐 예능에 출연했다라는 시도는 뭐 굉장히 좋은 시도였습니다만 타이밍이 좀 적절치 않았다라는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슈퍼챗을 써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재용님께서 20달러를 후원해 주시면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요즘 또다시 친민주당 유튜브 채널과 황희도 같은 친민주당 스피커들이 2030 남성들이 극우화되었다고 말합니다. 본인들이 지금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놓고선 저기 봐 쟤네 벼랑 끝에 서 있어라고 마녀 사냥하는 행태에 굉장히 분노합니다. 차별이라는 차별은 본인들이 다 하고선 이제 와서 역차별적인 정책과 인식을 차별을 모르고 커온 저희들에게 강요해서 반발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누구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20달러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20달러를 또 후원해 주시면서 우리 재홍님께서 또 한마디 젠더 갈등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2030 남성 여성 모두 기성세대의 시대착오적인 폭력 정치의 피해자들입니다. 제발 극우화라는 편리한 수법으로 저희를 악마화하지 마시고 본인들부터 반성하고 젠더 갈등 유발을 멈춰주십시오. 이것 좀 꼭 읽어주십시오라고 하시면서 20달러를 또 후원해 주셨고요. 예. 좌우 말고 직진님께서 또 2,000원 후원해 주시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없었으면 어떻게 살려나? 이재명이 잘못한 얘기를 하면 그저 윤석열 타령 하시면서 2,000원을 또 후원해 주시면서 이런 얘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진숙 전 반통위 위원 우리 체포 석방 논란이 있었죠. 굉장히 뭐 좀 허무했습니다. 경찰이 추석 연휴 직전에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전격적으로 체포하더니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이용해서 석방이 또 됐습니다. 체포도 놀라웠고 석방도 놀라웠던 소식.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양쪽에서 또 어떻게 봤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긴 총장님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과하죠. 과합니다. 네. 경찰이 제가 볼 때는 뭐 바람 부는 방향으로 알아서 누운 거라고도 좀 보고 정권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사실 없지 않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회에서 계속해서 뭐 이진석 위원장 구속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검찰청 폐지된 마당에 경찰을 잘 보이려고 바람 부는 방향으로 누운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걸 주도했었던 사람이 이제 핵심 인물 2명인데 지지환 서울 영등포 서장 박정보 경찰청장인데 원래 지지환 영등포 서장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 당시에 국회를 포위했었던 기동단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와 아주 그러니까 친정부였었죠. 친전임 정부였었죠. 박정보 청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막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정부 이재명 정부에 좀 찍힌 사람들 반대되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진숙 위원장을 이렇게 과하게 체포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부 검찰청도 폐지된 마당에 내가 이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무리한 법리까지 적용해가지고 체포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말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인 거잖아요. 네. 근데 말로써 이렇게 공직선거법 위반했다고 체포하고 수사까지 채운 특히 이 방통위원장이라고 하는 고위공직자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써놓은 체포영장을 봐도 일반인 선거운동 위반, 그러니까 선거운동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혐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체포영장 맨 말미에 써 있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상 그 공소시효는 10년이거든요. 근데 그 본인들 이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었던 결과를 봐도 6개월로 해석을 하고 이제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체포해야 된다는 논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 청구한 검찰도 도장 찍어오는 검사도 법원도 전부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소시효는 6개월이 아니라 10년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무리한 법률을 왜 적용했을까 생각했을 때 결국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폐지되고 경찰이 어쨌든 이 정권이 잘 보이려고 이진수 위원장을 좀 무리하게 체포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예. 장희찬 최고도 이 이진수 우리 전 방통위원장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이진숙 위원장 개인에 대한 것 이전에 네. 검찰이 사라지고 경찰이 득세하는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가 예고편을 봤다. 네. 그러니까 사실 훌륭한 경찰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보안 수사와 지휘 아래에서 여러 가지가 통제돼 왔었는데 이제는 수틀리면 아무나 체포될 수 있는 중국 공안식의 아하. 무서운 경찰 통치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걸 국민들이 많이 느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법정에서도 뭐 어찌됐든 이 체포가 취소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한 1% 정도의 확률이라고 들었는데 그럴 수가 있구나. 그 100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이 체포가 부당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법원이 손을 들어준 셈이고요. 공직선거법으로 사실은 손연보 목사님이 구속된 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고 몇 차례 출석 조율이 있었지만 마지막에는 일정 조율 이후에 변호인이 불출석 사유서까지 내면 네. 보통은 좀 기다려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가 뭐 개인 신상도 아니고 국회 필리버스터였잖아요. 그런데 경찰이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것은 아까 이기인 사무총장이 말한 어떤 정치적 조바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영등포 경찰서가 과잉 충성을 해서라도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 말고는 상식적인 일 처리로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죽하면 이제 박범계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동의하잖아요. 경찰이 좀 과잉했던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은 결국 말과 말로 범죄 여부를 다투는 건데 그게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징역이 돼서 깜빵을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공직선거법은 진짜 많이 나오면 집행유예고 대부분 벌금형에서 끝나는 범죄인데 이걸 체포하고 구속한다라는 건 좀 과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은요. 제가 잘 아는데 일단 무조건 서울시경에는 보고가 돼요. 그럼. 영등포 선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럼 서울시경이 더 윗선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권의 핵심부가 몰랐다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걸 왜 이렇게 잘 알죠? 나 이거요? 네. 제가 경찰 수사를 하도 많이 받아요. 그렇죠. 네. 네.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갑니다. 저는. 네. 저랑 비슷하네요. 네. 예. 저는 수사 많이 받아봤죠. 예. 임전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 저는 뭐 경찰 측 입장 뭐 대변하고 싶지 않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저는 민주당 입장 대변한 사람이지 경찰 대변한 사람은 아니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거에서 윗선이 뭐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행안부의 핵심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예, 오기 전에 연락 와서 근데 본인들도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뭐 전혀 그거를 막 일일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 소환되고 뭐 구속영장 청구 이런 거를 일일이 보고할 만큼 그렇게 행안부 사람들이 한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경찰 선에서 처리를 한 것이고요. 저도 고소 고발을 많이 당해서 네. 경찰에서 소환 많이 요청합니다. 근데 간혹 제가 일정이 정말 생계 때문에 안 될 때 말고는 웬만하면 저희 출석하거든요. 그게 맥시멈 거의 3번이에요. 근데 뭐 그 전에 보통의 피의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은 가서 조사 받습니다. 뭐 한 2번 정도에는 가서 조사를 받거든요. 근데 이분은 무려 6번이나 소환 통보를 했는데도 가지 않았고 심지어 이걸 피하기 위해서 막 계속 바뀌잖아요. 뭐 장소도 바뀌고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이거는 사안이
계속 피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라는 취지로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를 한 거고 이게 경찰 단독이 아니라 계속 올라가잖아요. 청구하려면 검찰에서 또 승인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굳이 추석 전에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뭐 괜히 이진숙한테 유리하게 정무적 한 거 아니냐, 그 정무적 판단이 좀 부족했다라는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말이 웃긴 게 경찰이 정무적 판단을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리했다고 말씀드린 거 저도 그 말에는 일부는 동의하지만 그래도 그 원인 제공은 이진숙 당사자가 했다. 6번이나 그 일부러 피하려는 게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근데 그 봅니다. 6번도요 이진숙 위원장 측 말을 들어보면 네. 경찰이 부풀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일까지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보내놓고 네. 14일에 그 요구서를 또 따로 또 보낸 거예요. 아니 20일이 안 지났는데. 그렇지. 그러면 그냥 카운팅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3번 정도라고 하고 이게 결국 또 형평성이 안 맞는 게 민주당에 지금 돈봉투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이 한 7명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출석 요구를 다 6번에서 7번 정도 아무 이유 없이 다 거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힘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는 6번, 7번 그냥 대놓고 사유서도 안 보내고 쌩까도 체포영장이 안 나가는데 직전까지 이제 장관급이었던 인사에 대해서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바로 쳐서 수갑 채워서 끌고 오는 게 이게 이진숙한테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 성향이 지금 정부와 좀 다르고 하면 이런 핍박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무적으로 민주당에게 득될 게 없으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는 경찰 꼬리 자르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너네 왜 그랬어라고 하면서. 근데 어쨌든 저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장에서 정말 고생하는 훌륭한 경찰분들을 많이 알고 있지만 네. 이게 법이라는 게 또 현장 많이 나가는 분 말고 법적으로 어떻게 인권 보호를 해줘야 되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는 또 법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좀 잘하거든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보완이 돼야 되는데 네. 그거 없이 이제 경찰한테 모든 정권을 줘버리면 이런 일들이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까봐 저도 고발을 많이 당하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겁나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도 좀 많은 공포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이게 것 같아요. 연휴 때 정부와 민주당한테는 악재였고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수갑 드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설레고 이 별의 순간을 나한테 만들어 주는구나. 아하.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네. 이 사건 이후로 뭐 대구시장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대구시장을 국회의원이 나가면 그 자리에 보궐도 따놓은 당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어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경선 나가면 이준숙을 누가 맡겠어요. 그렇지. 누가 이기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 체급을 민주당 경찰이 만들어준 거라고 봐야죠. 네, 저는 그 이제 행안부 윗선에서 몰랐다는 말씀을 뭐 일리가 있다고 좀 보는데 이게 체포된 직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당장 최민희 의원은 뭐 만시지탄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된다라는 반응을 했고 민주당 대변인 부승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필 규정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일제히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체포가 돼야 된다라는 반응을 냈어요. 네. 그러니까 체포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공당이라고 한다면 이 체포가 잘못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잘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뭔가 그렇게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체포에 대해서 환영 메시지를 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정부에서 모를 리가 없다라는 자연스럽게 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6번 소환 명령 이게 되게 부풀려지고 회수 불리기라고 좀 보는 게 방금 우리 장찬 최고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8월 12일 날 소환 나오세요라고 보내요. 8월 12일 날 20날 나오세요. 12일 날 소환장을 보내고 20일 날 나오세요라고 소환장 보냅니다. 네. 그럼 보통은 20일 뒤에 그 다음 출석 요구서를 보내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틀 뒤에 14일 날 또 보낸 거예요. 아하. 20일이 도래하기도 전에. 네. 그게 첫 번째가 있고 9월 9일 한번 보내고 9월 12일 보내고 9월 19일 보내요. 네. 근데 애초부터 9월 9일 날 9월 27일 날 우리가 소환조사 받기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9월 9일 날 이미 경찰이랑 통화해가지고 이진숙 위원장 9월 27일 날 나오는 걸로 협의가 끝난 겁니다. 12일 날 19일 날 왜 또 보내요? 그러니까 3, 4회는 그냥 안 보내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한 2회 정도만 소환 출석 요구를 한 거거든요. 2회 소환 출석 요구하고 체포하고 또 긴급 체포인데 수사까지 차고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이건 경찰이 좀 과했다고 전 보고요.
이건 좀 대단히 좀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이 오히려 나서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면 안 됩니다. 검찰이 없어지는 마당에 경찰이 되게 중립적으로 잘 해야 되는 건데 문제가 많습니다라고 뭐 메시지를 내줘야 되는 것이 맞지. 이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특히 막 의석수 많은 민주당에서 체포가 당연한 겁니다 얘기를 해버리면 경찰은 당연히 그 다음 사례에서도 똑같은 사례를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의정 주도권을 가지는 민주당에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아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 사실은 뭐 이렇게 너무 재촉하는 게 너무 심했어. 사실 엄마가 밥상 차려놓고 야 밥 먹어야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이 정도는 안 해요. 예. 아니 그 말로써 그리고 체포하는 게 일반인으로 따져도 헌법재판소에서 말로써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운동을 규제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났었어요. 네네. 일반인의 지위에서도 체포는 안 되는 거고 공무원의 신분이어서도 수갑 채우는 체포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과한 거예요. 그렇지. 네. 예. 그 이준석 전 그 방통위의 그 위원장의 그 체포해서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국민한테 이렇게 공개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좀 썩 보기 좋지는 않았어요. 이진숙 씨 자체가 먼저 본인이 막 들고 기자회견 앞에서 보여주고 뭐한 아니 채우니까. 어떻게 그렇지 채웠으니까. 아니 제가 이거 이렇게 숨길 수 없잖아. 그러니까. 재밌네. 예, 채운 채운 거 사람이 채운 건 잘못한 맞아요. 건지 예. 보여준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한 저는 건지.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숨기는데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굳이 막또 이렇게 이러고 했다는 들어가는 거야. 사람들 줘봐. 죄가 있는 사람들이고 예. 죄가 없고 떳떳하니까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중에 무고로 시달렸던 이진욱 배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때 뭐 여성이 뭐 성범죄로 신고했는데 그분이 경찰서에 내릴 때 표정과 포스가 너네 다 죽었어 막 이런 포스가 그렇지. 되게 유명해요. 그렇지. 그 이진욱 배우가 네.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니까 저게 죄가 이제 없는 건 아니지. 별의 순간을 만들어 준 거죠. 아, 체포당한 그게 아니니까. 이진숙 씨가 그런 연예인들과 다르게 죄가 없는 건 아니고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혐의들도 있고 그리고 법원에서 심지어 적부심에서도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맞다라고 이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안 했고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들은 거 그 성격이 지금 원래 약간 그분 저러잖아요. 이렇게 일부러 나와서 본인이 가도 불편한 그 국무회의 굳이 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뭐 저 혼자 단독을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분 성격이죠 저런 거는. 네. 뭐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일부 저는 이제 동의를 저랑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다 처벌 받아야 되는 거죠. 맞죠, 소장님? 네, 뭐 그래야죠.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처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로 연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번 체포 석방 논란으로 대구시장에 더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수혜를 입었다라는 주장이 어떻게 나온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예. 아니 저는 근데 저런 분을 단수로 공천을 줘요 국민의힘은? 근데? 아니 경선하면 저렇게?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단수고 뭐고 떠나서. 아니 다른 당은 못 갈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만 갈 수 그러니까 있을 지금의 지지도로 보면 네. 뭐 천지일보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지지율에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잡히더라고요. 실제로 대박이다. 꽤 많이 나왔어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선에 내보내지 싶은 거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핍박받는 서사, 근데 무릎 꿇지 않고 싸운 약간 잔다르트 같은 서사가 생겼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시장을 나가면 뭐 경선에서 난다긴다는 대구 의원들이 다 질 겁니다. 이진숙 위원장한테. 근데 시장을 하면 권한은 많지만 아하. 시장은 중앙 정치에 개입을 못 해요. 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대구에 지금 추경호 의원이나 주호영 의원 등이 이제 시장 자리를 노리는데 유영아 의원도 있고 누구 하나 후보가 되면 그 자리가 보궐이 비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해서 과방위에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아하. 그래서 자기를 괴롭혔던 최민희 앞에 서가지고 야. 이제는 가불이 아니라 예. 의원 대 의원의 관계로 맞짱을 뜨는 게 우리가 우리가 이진숙 위원장을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뭐 저 개인의 생각인데 저는 그게 더 어울리는 길이라고 봐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저렇게 순교자가 돼서 왜 대구시장 거론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저렇게 핍박받고 과하게 체포당했는데 그게 왜 대구시장 적임자인 거지? 그 인지도가 많았을 뿐 대구시장의 적임자라고 하는 그 등식이 형성되는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죄송한 결국 이제, 말이지만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핍박받고 고생해서 정치적으로 컸는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인지도와 서사 때문에 동탄 주민들이 일 잘하라고 또 우리 지역을 유명하게 해달라고 밀어준 거지 처음부터 동탄 국회의원에 어울리는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선거를 나가서 이제 평가를 받고 3번이나 떨어지고 동탄에서 결국 선거 당선 받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경선에서 이길 사람 없으니까 당연히 따로 당상이야라고 하는 그 논리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그냥 어떤 피해자 서사 그로 인한 인지도
또 우리 국민들이 약간 이 고생한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부채 의식 그리고 정치적으로 인지도가 있으니까 아니, 여기서 만약에 일을 잘하겠지라는 심리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다를 구체적으로 필요가 들어가면 뭐 이준석 대표는 뭐 공대, 하버드 뭐 이런 뭐 능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검증을 받고 뭐 연설이나 대중 앞에서의 어떤 말로써 뭔가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준석 위원장은 그냥 핍박받는 서사 끝. 이준석 위원장도 아니, 종북 기자로서 언론으로서의 짬밥 그거 그렇게 도매급으로 남을 깎아내리면 안 되지. 아니 근데 이진숙 의원이 얼마나 핍박받은 미사일 서사야. 날아다니고 이거 이번에 그러니까, 한 번밖에 그러니까 없지. 저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진숙 본인이 의원- 빌런짓 한 것 때문에 사실 아니, 그러니까 네임밸류 보세요. 제가 생긴 얘기하는 거지. 건 이준석 위원장의 핍박받면서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꼭 대구시장의 적임자라는 거예요. 적임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대구시장 열심히 지금 대구에서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대구에 뭔가 연고가 있겠죠. 대구에서 오래 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장에 갑자기 뭔가 뭐 별똥별 떨어지듯 그렇게 하는 적임자라고 하기는 좀 잘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가처분도 신청할 거고 위헌 심판 뭐 이런 제청도 할 건데 만약에 대구시장 당선되거나 국회의원 당선되면 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아마 소송이 각하가 될 거예요. 오히려 이 본인이 쌓았던 어떤 순교자 이 핍박받는 서사가 법적으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소송이나 이렇게 자기의 어떤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주장을 하되 정치적인 입장이나 고려 같은 건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그러니까 이 사안들이 좀 깨끗하게 해결되고 나서 생각하는 게 맞지. 벌써부터 뭔가 대구시장 띄워놓고 이건 좀 국민의힘에서 근데 오버하는 건 저는 아니냐. 대구시장을 국민의힘에서 띄운 게 아니에요. 언론이 이야기하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 견해는 대구의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행정보다는 중앙 정치를 하면서 더 능력을 쌓고 과방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싸우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고. 대구시장 글쎄요. 저는 이준석 위원장이 일단은 이인 총장이 말한 것처럼 그 헌재에 집중할 거라고 봐요. 그 심리하는 동안은 당적도 못 가져요. 심지어. 그렇지. 그래서 근데 그 헌재 심리가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일단 가처분은 한 2-3달 안에 나올 거고 그럼 그 결과를 보고 이후에 뭐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또 막 뭐 이준석을 비교하지 마라. 그건 또 일방적인 이준석 대표 지지자분들의 마음인 거고. 아, 그건 장현찬 최고 마음이지 뭐. 그거는 제 마음인 거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비교하고 뭐 동일선상이다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어떤 정치적 서사와 인지도가 쌓이면서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게 뭐가 나쁜 거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그 이후에 이제 능력을 보여주는 건 각자의 어떤 능력껏 자기가 그러겠죠. 증명해 예, 나가야 되는 예. 부분이지만 그 인지도와 서사를 가지고 뭐 대통령 후보든 서울시장이든 대구시장 후보든 이렇게 거론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인지도와 거예요. 이분이 무슨 서사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진숙이란 인지도와 씨가. 서사를 가지고 국민의힘이라는 큰 공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대구시장 당선되는 그 논리와 피해자 서사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개혁신당 차리고 그래도 어려웠던 지역구를 돌파하는 그 논리는 비교 등치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그래. 게 아니다. 근데 난 이렇게 말하면 좀 유치해지는 것 같아. 아니 네. 되게 잘났어. 네. 어려운 거 알아. 근데 그 어려운 걸 했다고 갑자기 이진숙이 이렇게 뜬 걸 막 폄하하고 그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고가 난 이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더. 아니, 그러니까 폄하가 아니라니까? 누가 동탄이 어려운 걸 모른대? 난 그거 맨날 다 인정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이진숙도 이 정도 주목도를 받고 이 정도 이 울분에 찬 당원들의 지지를 받으면 대구나 영남에서 어디서든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게 너무 상식적인 거지. 그거를 왜 야 너는 말이 안 되고 너는 그건 이해가 안 돼. 난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 아하.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예, 자세하게 보면은 전혀 다르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것 이제 같아요. 그 다른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큰 정당 안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거랑 그 정당 내에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다음에 새로운 당을 차려가지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이게 거랑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다 기승전 이준석으로 가. 이준석 아니, 이야기를 먼저 안 아니 꺼냈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을 추켜 세우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그 서사의 어떤 질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아니 큰 정당에서 당원들한테 열심히 인지도 쌓아가지고 공천받고 이게 좀 매끄럽게 당선되는 거랑 자기가 일부러 공당 큰 피해가지고 비혁신당 그러니까 다르지. 다른데 형이 먼저 이진숙이 왜 공당에서 인정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아니지 뭔 소리야. 저도 나도 인정 안 돼. 그 저도 비하까지 인정 안 돼요. 말고 이진숙 씨가 서사 뭘 오케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인지도 했다고 오케이. 그동안. 왜 대구시장이 하는 거야? 왜? 아니 대구 시민들은 뭐 그냥 시장이든 대구 시민들 대구 아무나 막 국회의원이든 갖다 간에 주면은 막 그냥 투표해야 되는 거예요? 받으니까 인지도가 좋아, 있고 좋아. 지지를 받으니까. 인지도로 뭐 때문에 생겼는데 본인이 빌런짓 해가지고 생긴 거지. 그거는 민주당 시각이고요. 예. 아니 뭐
뭐 맨날 빵 어디 가서 빵 사 먹고 법카 이상한 데 쓰고 뭐 여기저기 새벽에 아니, 나가서 빵 사 민주당에서 먹고 법카 얘기하면 또 했던 거 불리하니까.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민주당에서 법카 이진숙 얘기하면 안 씨가 그 각광을 받은 그러니까 거고 사실 저희 윤석열 이야기는 하고 이제 싶은 대로 하는 거 다 저희 이야기는 맞춰줘요. 저렇게 그래. 나와버리면 추미애가 왜 경기도 지사감이냐 우리도 이번- 3박 4일 떠들 수 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건 별 한번 할- 그 그냥 대가에 이번에 가치가 한번 없는 본인이 공천용 이야기고. 원하는 대로 핍박받는 대구 이미지가 된 시장이나 거지. 이거는 국민의힘이 밀어준다고 만들어지지 않아요. 저 천지일보 여론조사를 누가 비웃겠지만 네. 저걸 작업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저기서 김민석이 1등 나오고 조국이 2등 나오는 거 우리도 이해가 안 돼 여권에서. 음. 그렇지만 여권에서 조국이 1등이고 김민석이 2등이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라 할 거야? 지지자들이 지지한다는데. 저걸 갖고 뭐라 할 거냐고 지지자들이 지지한다는데. 그거를 이해 안 된다고 하면 국민들은 정치를 못하는 그거고 우리는 엘리트적 시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라는 엘리티즘으로 빠져나간다. 나는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인정할 거 인정해라. 네. 지지율이 나오는데 어떡하냐. 아 이렇게 명절에 이렇게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정치 공방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죠. 재밌는 재밌습니다. 자리입니다. 네. 예. 아, 저는 이진숙 씨한테 이렇게 시간을 할애할 일인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수갑 안 채웠으면 이렇게 할애를 안 하지. 수갑을 채우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안타깝죠. 이렇게 할애가 되는 그 거지. 부분이 안타깝죠.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거기서 거긴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뭐 입장이 좀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어허. 예 그냥 부질없다. 예? 부질없다. 아 부질없다까지는 아니지만 도찐 그래도- 개찐이다? 예 도찐 개찐이다. 아니 그게 제가 추석을 바라보는 제 심리랑 똑같은 거야. 뭔 의미가 있냐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실컷 이렇게 열내고 떠들면 뭐해? 누구는 공천 탈락하고 누구는 컷오프 되고. 아니, 근데 이진숙 위원장이 밟으면 밟을수록 뭔가 그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메시지를 적절하게 잘 내기는 해요. 이재명이 시켰냐 정청래가 시켰냐 그 수갑 차는 상황에서 그 말을 한다라는 건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는 거거든. 개딸이 시켰습니까? 근데 그 이상의 이제 행정가로서 평가를 받는 건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일이다.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도 뭐 행정가로서 잘할 거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모르지. 음. 근데 어쨌든 저는 인지도 높아지고 국민들이 지지하기 시작하면 그 있는 그대로 현상으로 인정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재명을 저렇게 많이 지지하지? 이걸 계속 부정해 버리는 순간 우리가 못 이기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지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럼 그 이유가 뭘까를 고민하고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그렇지. 된다고 예, 보고 예. 그 우리 한동훈 대표도 저기 보니까 지지율 높던데. 이제 계속 빠지는 중이라 아 죠 그렇습니까? 전전주 대비하면 계속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어서 저기. 아 지금 빠지고 있는 중인데도 저렇게 높아요. 근데 또 지지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뭐 거의 1등, 2등 아니에요? 아니 그러네. 그 격차가 꽤 크고 그 외로운 할머니들의 정서를 자극하는 그 라방에서의 스킬이 있어 유튜버로서의. 근데 아니, 이제 계속 빠지는 중이야. 아니, 근데 제가 인정할 어느- 거 인정해. 지난번에 어디지 여의도에서 뭐 한동훈 대표의 복귀를 뭐 바랍니다 하는 약간 시위 아닌 시위 같은 걸 봤는데 네. 연령대가 꽤 젊던데요, 근데 할머니들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 사진 찍은 거 보면 네. 그 빨리 지나가다 봐서 잘 못 본 거고. 그래. 거의 지나가다 다- 봤죠, 걸어가다가. 아 저는 할머니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저 할머니를 오래 모시고 살았던 입장으로서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냥 네이버 댓글에도 내가 한동훈 욕하는 기사가 올라오잖아. 그럼 좌표가 찍혀. 그러면 일단 성 연령 아, 비율이 그치. 남녀 보이지? 여성이 갑자기 80%야. 어. 그리고 연령대가 60대 이상이 막 90%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이상할 정도의 어떤 그 집중된 현상이 있긴 해요. 그 나이대 여성분들한테. 그 댓글 유명하잖아. 우리 영감 버리고 뭐 한동훈이랑 살고 싶다 막 이런 댓글들 막. 그런 댓글 있어요? 그 유명해. 그게. 알겠습니다. 뭐 우리 조희정님께서 이 타이밍에서 10,000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환율 치솟고 관세는 국민들에게 아무따 하고 무비자 중국인들은 지금 천연 기념물에 똥 싸고 있고 실내 흡연에 범죄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똥을 쌌어. 무서워 죽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슈퍼챗을 이용해 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현명한 방법이십니다. 예. 아 제가 너무 슈퍼챗이 많이 는다는 네. 예, 그래, 얘기가 맞아. 있습니다. 자, 성남 총괄님께서 싶어서. 2만 원을 후원해 주시면서 작년에 환율이 1,400원을 돌파했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국가 경제 위기가 현실화됐다고 발언했는데 오늘 환율 1,420원입니다. 세은이 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환율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 뭐 미국과의 금리 차이도 분명히 발생하고 아니면 대내외 불안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저희 지금 환율 오른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서는 가장
경제가 가장 싫어한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관세 협상이 아직까지는 타결 중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결론은 안 났던 것이 언제 끝나는 많이 거야, 반영하고 관세 있다. 근데 정부에서 갖가지 노력과 그 물밑에서 협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새겨 듣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임 소장이 힘들 거야. 예, 세영이 누나의 잘 그래도 이렇게 되셔야지. 굳은 좀 심지가 있다는 건 네, 그냥 좋은. 네, 예. 네. 그렇지만 코스피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동반 상승이야. 저기 그 데이비드 팡님께서 또 10,000원을 주시면서 저는 개혁신당 당원인데 왜 이렇게 세연님 보면 좋은지 또 한번 보내주시고. 아유, 고맙습니다. 또? 너무 좋 네, 너무 고맙습니다. 좋아하시네. 네. 자 그리고 슈퍼챗 강아지우님께서 15,000원을 또 보내주시면서 이진숙이 잘 싸우니까 좋은 자리에 앉혀주고 싶은 당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수 우세인 곳에 당선 가능성 크다는 말입니다. 예찬 맞죠? 맞아요. 네. 그 예찬이 말이에요. 예찬이도 대구시장 지지하는 것이 아님. 예. 이진숙 배지 달고 방통위 최민희 시즌 2 가자라고 네.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이해력이 높으신 분이네요. 저도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이해를 했는데 또 이렇게 또 이긴 총장 같은 분이 또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도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면 또 다르다. 뭐 이런 다른 느낌. 관점도 있다.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풀샷을 잡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여기 게스트분들 앞에 또 제 앞에 이렇게 나뭇잎이 하나 꽂혀 있어가지고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마치 아마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원시림이네요, 원시림. 굉장히 풀이 피톤치드가 가득한 향이 돌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도는데 바로 요 앞에 있는 프리미엄 디퓨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의도 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 디퓨저가 굉장히 그 1급 조향사께서 만드신 향이 굉장히 좋은 자연의 향에서 나는 그냥 달달한 향이 나는 것 같은데 요 좋은 향 호감인 이 향 프리미엄 대용량 디퓨저가 9,900원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용량이 무려 500ml라서요. 예, 장기간 사용하실 수 있는 디퓨저를 여의도 몰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집안에 조금 뭐 환기가 좀 필요하다 혹은 분위기가 좀 전환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이 디퓨저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거 팁 하나 드릴게요. 있어요? 이게 양이 크긴 하지만 네. 이렇게 길게 하면은 좀 좁은 공간에서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거든요. 네. 그럴 땐 요거를 반 잘라가지고 넣으면 이게 양도 굉장히 세이브할 수 있고 아하. 향기도 아주 진하게 나지 은은하게.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은은하게. 예. 예. 주부에 좀 공간이 좀 좁다. 임세은은 이제 네. 뭐야? 임세은은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거 네. 좋아하는. 예. 그냥 하나 더 사세요. 9,900원인데 뭘 그거 아껴 써 그냥 향기 많이 쓰고 그 또 하나 더 사세요. 그럼 빨리 쓰면 99,000원짜리도 아니고 9,900원인데 뭘 자르고 앉아 있어. 알겠습니다. 예. 역시 있는 남자는 달라. 그게 사면 예. 되지. 오늘 뭐 공방이 조금 깊어져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세 분 시간 좀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아, 왜? 방송 저 아니 12시에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요. 아, 진짜? 진짜로. 네. 이미 아. 늦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어떻게 또 피검사까지 또. 진짜 오늘 몇 달 만에 한번 피 검사하는 날이라. 네. 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이 국감이 시작되는데 네. 요 국감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요거 한 마디만 하고 뭐 그러면 끝내. 김현지 국감이죠. 예, 그렇지. 현지 누나가 나오느냐 마느냐인데 예. 저는 이렇게 설레발치고 결국 안 나온다고 배팅했거든요. 안 나온다. 네, 그 민주당에서 뭐 나오느니 많이 했던 사람들 다 나중에 한남동 불려가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조인트 까일 겁니다. 네가 뭔데 우리 현지를 나오라 말아야. 네가 뭔데? 조인트는 국민의힘에서 전담으로 이렇게 하는 할 거지. 거라 송원석 가지고. 원내대표가 조인트 전문 아닙니까? 우리는 그 조인트 진짜 짠상 없어. 디테일이 강하다. 이런 거 어. 보면. 좋아. 아무튼 그래서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안 나옴으로 인해서 김현지 의혹의 논란은 더 증폭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지가 키워드가 될 것 같다. 예, 좋습니다. 자, 국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세영이 누나? 저 민생 관련 그 국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 네. 정쟁으로 휘말리면 안 됩니다. 결국은 국정감사도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산적이고 국민의 삶에 도움되는 방법을 해야지 누구 하나 콕 집어서 여기 안 나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정쟁으로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네. 대기업 회장들 줄러 세우지 않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지금 대미투자에 어쨌든 키를 주고 있는 게 대기업 회장들이니까. 근데 또 이번에 정용진 부르고 최태선 부르고 막 부르기 시작했어요. 최태원이겠지. 최태원 부르고 시작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기업인들만 한 200명 부른대요. 왜 본인들이 말한 그 말조차 지켜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김현지 씨가 국감의 주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아마도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되게
논란이 뜨거울 텐데 민주당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음. 삼권 분립의 나라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고 너무 좀 과하게 네. 아마도 국회 증언감점법 위반했다고 탄핵 빌드업을 쌓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번 국감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면모도 좀 민주당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감에 관련해서는 13일 월요일부터 또 국정감사가 시작되니까 저희가 월요일 또 생방송에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자 오늘 뭐 또 하실 말씀? 아닙니다. 예. 네. 국정감사는 민생 국감이 돼야죠. 김세은은 예. 우리 장인천 최고의 혈액 검사 때문에 오늘 방송은 아니 근데 1시간 채웠잖아요. 1시간 채웠으면 된 거지. 다 하고 된 싶었어. 거지. 돈 더 주든가. 아니, 왜냐면 어? 추석 연휴 많이 쉬었잖아. 돈 더 주고 여기서 계약 시간을 여기서 피를 늘리든가. 보고 피 검사만 해보자. 여기서 피를 보고. 알겠습니다. 여기서 피를 보고 피 검사를 해보자. 멘트 너무 좋았어요. 예. 대단해. 자 여의도 너머 TV의 쇼핑몰이 있죠. 예, 여의도 몰에서 여러분들 여러 품목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여러 품목 한번 다양하게 한번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움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